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 피드백과 정기 피드백인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여러분 기대치에 대한 거. 자, 내가 이렇게 평가한 우리 기준들은 이거였어 라는 것들이 사전에 있으셔야 돼요. 함께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터치가 사전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실은 제가 많은 평가를 해보고 많은 피드백을 진행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순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야 진이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설레하면서 고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하기도 하는 피드백을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피드백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라는 얘기로 여러분을 마음 조마조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연말 평가가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연말 평가 면담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라고 하면서 긴장하기도 하실 텐데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리더도 피드백이 쉽진 않아요. 리더 또한 내가 어떻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입장에서 또 피드백을 받는 입장, 또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 피드백과 정기 피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상시 피드백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주기적으로, 비주기적으로도 즉각적으로 해주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은 모든 직장인들이 최소 연 한 번은 경험하는 것은 연말 평가가 있고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한 면담 같은 피드백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 연말 평가, 그러니까 어쨌든 한 1년의 주기로 정기적인 주기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보상과 연계된 평가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피드백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가시겠죠. 자, 몰랐다고요? 여러분, 근데 구성원을 서프라이즈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입장은 공평하지 않고 그 시간이 의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특히 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피드백 면담이라면 여러분 사전에 글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그리고 준비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공정한 시간, 그리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어떤 결과인지 그런 것들 좀 서술한 것을 면담 전에 드립니다. 피드백을 받을 사람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면담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연봉 되게 잘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건 무슨 얘기를 들었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조금 더 처우를 해드리고, 보통 중간값 그리고 또 중하인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 중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여러분 기대치에 대한 거. 자, 내가 이렇게 평가한 우리 기준들은 이거였어 라는 것들이 사전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없었다? 그럼 그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거나 보여진 게 없었어요. 그쵸?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말평가, 연봉 딱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실은 이건 좋은 과정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평가가 더 의미 있으려면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됐고, 제가 그전 연생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 어떻게 더 잘했으면 좋겠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면 중하 정도의 평가를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일반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것, 기한을 준수하고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주어진 리소스, 자원 분배를 잘해서 업무를 잘 수행해내는 것은 우리가 구두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중하였던 부분들이 더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잘 보완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는 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전에 기준이 없었을 때는 통용되는 직장인으로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 아니면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매너 같은 것들 부분들, 그리고 다음
다음 해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팀은 이런 것들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의해서 이렇게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여기서 기분 나쁘고 끝나는 그 과거의 얘기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로도 더 연관시켜줄 수 있게 근데 나한테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보완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평가를 잘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것도 좋지만 당신 이렇게 협업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공유해 주어서 좋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회사의 성장과 당신의 성장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여전히 똑같이 중이나 하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것이 많이 더 잘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것,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들, 좋은 롤모델의 역할로 많은 분들에게도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당신 여기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여기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동참시키고 그 과정과 앞으로의 전략에 동참시키는 것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기대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때 기준이 없고 결과 연말에 대한 결과값, 그러니까 보상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 피드백 시간에는 이렇게 상식적인 선안에서의 일반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역시나 이게 더 건설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자 개인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일방식 통보가 아닌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팀 리더는요. 팀원의 성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먼저 첫 번째 상황, 사전에 기대치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너무나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사전에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기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시든 정기적이든 피드백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가정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럴 때는 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그 기준 안에서 저희가 이제 동료 피드백에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맞아 너가 이 기준 안에서 이런 역할과 책임을 해주었고 이런 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라고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과정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성과가 잘 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었고 함께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터치가 사전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한 점 그래서 계속했으면 좋겠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 과정에 대한 것들도 꼭 언급을 해 주시는 거죠. 회사 안에 일하는 원칙이 있었다면 일하는 원칙에 대한 항목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해줬어서 너무나 좋은 본이 되었고 하나로 잘 돼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것도 당신이 이렇게 해준 것이 우리가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신이 기여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수행하고자 했던 과제들을 이렇게 상시를 잘 해주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도 특히 이렇게 했던 점이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커뮤니케이션 이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시도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 순서대로 하는 거 첫 번째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정성적인 것들 얘기해 주시는 거 두 번째 잘하고 또 계속했으면 하는 부분들 말하고 마지막 개선하고 새롭게 시도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게 실은 제가 많은 평가를 해보고 많은 피드백을 진행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순서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역시나 이것도 그 상황을 제시해 줘야죠. 제가 정말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리더분들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건 솔직히 슬픈 이야기긴 하겠지만 저성과자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본인들이 실수를 했거나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돌려서 말하지 말라는 게 무례하게 인신 공격을 하면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건 정확한 상황, 그런 팩트를 가지고 근거와 행동,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건 거죠. 거기에 대해 여러분의 판단, 너 그런 건 정말 예의 어긋난 거였어. 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망쳤어. 라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닌 그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임팩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더 나아졌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에서 이렇게 했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리더로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가이드를 드리고 기한에 대한 것들이 좀 놓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타임키퍼로서 그래도 또 저도 중간에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리더로서 내가 이 사람의 성장에 진심으로 관심 있고 도와주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잘 전달되어져서 내가 평가받고 있구나, 내가 감시받고 있구나, 나는 진짜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혼자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의 조력자이고 나의 리더로서 나를 가이드해주고 이끌어주고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인 거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어쨌든 쓴소리를 하는 것도 나와 회사를 위한 것이니 잘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특히 리더분들에게 주의사항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리더분들은 내가 진짜 너한테 많은 시간 투자하고 있어 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거나 어떤 피드백과 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이 느끼기에 좀 생색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해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그 경험이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한 시대이고 또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저희가 또 글로벌한 회사로 선도하려면 그 정도의 문화와 인사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리더에 대한 역할,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말 그대로 리더잖아요. 리더라고 함은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성과, 팀의 성과를 이끌고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것에 책임이 있어요. 크게 성과관리, 조직관리, 사람관리라고 해서 팀의 성과를 관리하고 회사와 팀원 사이에서의 그 얼라이먼트, 연계성을 강화하는 조직관리하는 중간 브릿지, 매개자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것과 또 세 번째로 팀원들의 성장을 도모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팀원이, 나의 구성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년이 지났는데 업무적인 성과나 성장이 크게 있지 않았다면 그건 실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하고 뭔가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필요한 거고요. 관리를 위한 관리자는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요새 또 많은 생태계의 변화, 요새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진심으로 마음을 사고 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이자 여러분에게 또 가슴 뛰는 또 책임임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명심하시고 내가 피드백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게 연말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통보가 되지 않고 항상 이 사람의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에서 시작하신다면 진심은 항상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 시간도 되게 의미 있어질 것이고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 왜 들었지? 분명히 팀원에 대한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도 보면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라고 어떤 직함이 있는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쿠팡도 그렇고 리더십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여러분도 협업자로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도 정중하게 리더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도 높여주시고 그것이 역시나 감정을 상하는 방법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해 주신다면 이 시간들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길 바라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일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의 진이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